안녕하세요. 대베스 반도체 업종과 IT 산업 담당하고 있는 임주성입니다. 6월 7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7개월 만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고 종가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해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예정인데, 이 부분은 레포트 자료를 참조를 해서 제가 소개하는 형식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단순히 참조 용도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대해서 마무리하고 영상 오늘 종료를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장기평선의 돌파 의미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동평균선의 의미를 조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60일, 120일, 241일 이렇게 해서 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동평균선인데, 5일은 보통 일주일을 얘기를 하죠. 일주일. 그 다음에 20일 같은 경우는 한 달. 그리고 60일 같은 경우는 3개월, 그 다음에 120일은 6개월, 240일선은 12개월 해서 1년치 정도 평균 이동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기 이평선 돌파한 금액대는 제가 차트로 보고 있는 그 금액대는 121선 이동 평균선이고, 6개월 동안, 최근 6개월 동안의 평균 이동 가격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는 이론상 이제 최근 6개월 동안 120일 이동 평균선 아래쪽에 있다가 오늘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추세가 조금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조금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방향이 조금 기대된다는 점에서 조금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두 번째 파도의 적정 주가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관련된 레포트 자료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자료는 서울대 투자연구회 리서치 결과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다는 점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세 가지 기준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케이스는 베어 케이스라고 해서 보통 약세장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케이스 세 가지가 안 좋은 것, 보통, 좋은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예정이고, 첫 번째는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이제 매출액 부분이 나와 있고, 중간에 비용 추정, 법인세에 관련된 금액, 그리고 손익 계산, 이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일련들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는 좀 편의상 각 케이스에 대한 매출액 정도가 어느 정도 가늠으로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케이스일 때는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정도로만 그냥 단순하게 참조하는 정도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고객사가 어떻게 되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납품 중인 고객사가 유지가 되고 추가적인 고객사가 없을 때를 이렇게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사가 22년도부터 납품한 SK 하이닉스와 메타를 제외하고 추가 고객사가 없을 때라는 가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ESSD 같은 컨트롤러, 그리고 완제품 수요 내에서 침투율이 32년 동안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 30% 정도 시장 점유율을 침투한다라는 가정으로 이렇게 세웠을 때, 이제 24년도 매출액 같은 경우는 687억 원 정도 매출로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때 900억 정도 되고요. 우리가 기존에 파두가 상장 때 예상했던 매출액이 1200억 되는 시점은 2026년도 정도로 잡아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각 제품에 대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는 그냥 시간 편의상 이렇게 되었을 때
매출액은 요렇고,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요렇다 정도만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케이스일 때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기존에 납품 중인 고객사에서 플러스로 해서 이제 추가 고객사가 몇 군데 더 포함되었을 때 이렇게 계산을 가정을 하고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퀄 테스트 중인 뭐 제품이 납품이 예정이 되었다라고 하고 뭐 여기 지금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존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웨스턴 디지털 쪽으로 해서 매출이 발생이 되었을 때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PMIC 전력 반도체까지 매출이 발생한다면이라는 이제 매출 실적인데, 이때부터는 매출이 조금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 860억 원 정도 매출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1,800억 정도 매출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는 3,000억, 26년도에는 3,000억 정도 되는데, 이 경우만 하더라도 매출 증가가 정말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이제 좋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낸드 4개 회사를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5개 기업들 모두 고객사로 확보를 한 다음에 26년도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가정 상황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24년도 매출은 비슷하지만 25년도, 26년도부터 매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2천억, 4,300억, 그 다음 27년도까지 가면은 거의 7천억 가까운 매출이 발생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가정을 세워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각각 케이스별로 해서 매출액 비교를 한 표에 담아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었고, 자, 제일 첫 번째 가장 안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신규 고객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 주가 가격을 계산을 한 게 얼마냐면은 조금 실망스러워도 있을 텐데 12,600원으로 이렇게 조금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은 추가적인 성장세가 더디고, 이렇게 됐을 때는 공모 과정에서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조금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는 SK 하이닉스랑 메타의 정도만 한정되어 있는 매출 발생을 나타내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현재 상황이랑 크게 변함이 없을 때 이 경우가 최악의 경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되었을 때 매출액만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 가치를 매긴다라고 하면은 정말 가치가 지금 현재 수준도 조금 고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34,600원 정도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마존과 웨스턴 디지털까지 추가를 하고 PMIC 이 전력 반도체까지 예정을 했었을 때 이 정도 되고, 현재 주가 대비하더라도 조금 아직 상승 여유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디지털 쪽도 고객사가 확보가 된 시점이고, 아마존이 추가적으로 되고, 전력 반도체 이 부분 현재로서는 조금 더 개척해야 될 그런 상황이 남아있는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는 파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 정도 되겠죠. 빅테크 기업들과 낸드사를 모두 확보했을 때 정도인데, 이때 제시해 놓은 가격은 63,700원 정도로 현재 상장 이후에 최고가 가격보다도 높은 수준의 가격으로 나타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격 추정한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여기 레포트 자료에 나온 자료들 가지고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단순하게 참조 용도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시장 상황이나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CXL 관련된 매출 부분도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렇다라는 관점과 추가적으로 한국 주식의 특징은 실적 고지 곧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뉴스, 이슈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도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참조만 해주시고 파도의 성장 가능성이 아직 정말 무궁무진하다 정도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로 하더라도 충분히 몇 배나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 잠재력이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가격이 여기 지금 연하게 보여 있는 회색선 120일 이동평균선을 종가상 돌파를 하고 종가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종가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무엇보다도 더 의미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제가 몇 달 동안 목 놓아 외쳤던 주봉 11선이 드디어 완벽하게 돌파를 하고 안착했다는 점이 저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장 이후에 제대로 주봉 11선 위쪽에서 주가가 우상향했던 적이 없었는데 최근 앞에서 계속해서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이다가 오늘 드디어 조금 깔끔하게 돌파를 했었고, 다만 아쉬운 점은 주봉 30일 이동평균선을 저항을 맞고 떨어졌지만 충분히 앞으로 시간을 거치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앞전에 이제 있던 여기 저항대 라인 부분들의 요 정도 가격에서 여기 최고가 찍었던 그날의 시초 가격에서 저는 아무래도 저항 라인이 좀 클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분봉 15분봉으로 이제 좀 봤었을 때 그때 매물대가 있는 구간 위치가 저는 그 정도 위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때 저항이 좀 세게 강할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무엇이냐면 20일 이동 평균선을 잘 일본 기준상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를 하면서 우상향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매주 금요일마다 체크해야 되는 거는 주봉 11선을 계속해서 위쪽에서 종가 마무리하는지,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이 저점들을 높여가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조금 강조 드렸었는데, 저점을 이탈 훼손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그래도 주가가 10%까지 상승을 했지만 윗꼬리를 반납은 했지만 120일 이동평균선의 위쪽에서 안착했다라는 점은 앞으로 조금 더 주가에 우상향할 수 있는 기대를 만들어 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아직 갈 길이 저는 멀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와 함께 파도와 관련된 정보들, 그리고 관련된 주가 모든 정보들을 제가 전달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같이 응원하면서 파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